네, 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오늘 김호균 과장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DR 편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3,600선이 쉽게 안 깨지네요.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워낙에 또 변수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장도 좀 피해갈 수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지수도 많이 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거든요. 향후에 좀 중국장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시장 점검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500선이라는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 단기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모멘텀을 위배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전일이죠. 예, 그 파리 13일의 금요일 파리 테러 참사로 인한 전 세계가 하락장으로 시작했는데 중국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장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이슈로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반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 올해 경제 성장률은 7% 안팎으로 달성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의 발언이 있었고요. 또 미 재정부 장관과 IMF 총재의 위안화 SDR 편입 지지 발언, 거의 이 위안화의 IMF SDR 편입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점을 보이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연일 약재 속에서도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중국 시장의 모습은 이 중국 증시 자체가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적고 개인 투자 비중이 98% 육박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조정 시에 이 투자 포인트는 이 3,500선을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시면 이게 조정일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추세 하락일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시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0선 지지되는지 여부 추세선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켜주는지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국 스토리 한번 좀 풀어볼까요? 예, 먼저 기사 사진 자료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 광군절 특수, 광군절 대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빼빼로데이에 중국은 광군절이 있는데요. 중국판 솔로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111을 이제 동시에 보면서 이제 그 솔로의 홀로 독신남 같이 보인다 해가지고 광군절이라고 하고 있는데 광군절을 약간 중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이제 특별한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데 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소비를 굉장히 촉진이 되죠. 그러면서 광군절 특수, 광군절 대박이라는 이제 큰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뒤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를 통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이제 프로모션적인 부분이라든가 정말 포커스를 받으면서 특수를 누리게 됐는데요. 이런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간 30%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 바링어우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소비, 즉 해외에 있는 물건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역의 전자상거래인 해외 직구가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요. 연간에 60%에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텐센트와 알리바바라는 굉장히 거대한 공룡을 갖고 있으면서 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팔로워가 아니라 선도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온라인 마켓 활용도 높은 시장이라는 것을 저희 헬로 차이나 보신 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데 이제 인터넷 보급률을 보게 되면 아직은 이제 보급률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전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성장 잠재력도 아직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온라인 소매 판매 및 택배 시장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물류와 이 전자상거래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고 상당히 케미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홈쇼핑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택배 시장이 특수를 누렸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러한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물류 시장의 관계를 이해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품 소비 시대가 갔죠. 이제 소신 시대가 오면서, 소신 소비 시대가 오면서 정말 해외 직구족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우타우족이죠. 뭐 우리나라도 유통업체들도 이 중국의 해외 직구족들을 잡기 위해서 정말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좀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택배나 어떤 물류 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 볼 기업이요? 예, 뭐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국 전자상거래 성장의 가장 최대 동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해 운항공 운수발전인데요. 뭐 헬로차이나에서도 뭐 한 3-4번 이상 소개될 만큼 자주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갖고 왔는데 지금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내몽고 금호그룹과 함께 이 중해 운항공 운수발전이 현재 포인트에서 가장 실적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돼서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중해 운항공 운수발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최초의 국제 속달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고요. 중국 내 국제 택배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후광통에 유일하게 상장된 물류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하고 설비 투자가 확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2014년 매출 구성으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국제 화물 운송이 68%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화물 운송이 약 3분의 1, 한 23% 정도, 그리고 항공 택배가 9% 정도로 이제 상당히 물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전국 118개 도시 내 100개 지사 자회사를 갖고 있고 300의 물류 창고 구축을 하고 있는 이제 물류 기업인데요. 이 DHL과 OCS 등 국내 인류 물류 기업과 제휴를 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해외 직구 플랫폼인 써니타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외 직구족의 수요를 맞추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기업의 이런 스토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이 이미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을 저는 좀 재무 분석상으로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재무 분석 가져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매출 증가율, 그러니까 분기 실적입니다. 연속 분기의 실적들인데 매출액 증가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이 꾸준하며 그 숫자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는 이 DHL과 합자법인의 그 실적이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률입니다. 예. 기업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느냐, 그러니까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장사를 잘하느냐라는 것은 영업이익률, 마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20에서 30 사이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은데요. 우리나라의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한 3%대,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인데 그거에 비해서 중에 운항공 운수발전은 높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높은 시장 점유율의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 일단 뒤에 설명드린 유가의 하락, 그러니까 비용의 감소 측면도 있을 거고요. 여러 측면에서 장사를 잘하는, 수혜적인 측면도 있지만 장사를 참 잘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재무제표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매출액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점, 순이익도 높네요. 순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계속 좀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추세가요? 예, 일단은 독점적인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해외 직구에 있어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이 물류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 증가율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아주신 것 같고 처음 과장님께서는 소개시켜 주시지만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소개가 됐고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차트적으로도 좋게 또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오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하면서요,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좀 전략도 한번 좀 짜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린 계기가 바로 이제 광군절입니다. 광군절에 굉장히 뭐 흔히 말하는 대박을 쳤다 할 정도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광군절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11월 마지막 목요일, 얼마 남지 않았죠.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전통적인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린 시점인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쇼핑 시즌이죠. 이때 거의 모든 1년 소비가 거의 대부분 소비가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한 이제 소비 특수인데요.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 바링아웃 세대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류를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물류 수송에 대한 니즈가 상당할 텐데, 그러한 수혜를 이 중해운항운수발전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진입하기 상당히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광군절,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이제 춘절, 즉 소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들이 연례 행사로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시점에서 들어간다면 이러한 이벤트적인 수혜를 꾸준히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적으로 반영됐을 때 그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때 정책 수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전자상거래 분야가 정책적 수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성장을 굉장히 여러 번 천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 중해운항 운수발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도시 그리고 중국의 정부와도 굉장히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수혜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 기대인데요.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지금 낮은 가격 유지가 되고 있고, 뭐 특별하게 직접적인 급격한 반등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상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런 그 비용 감소는 실적에 직결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반영은 또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면서 가격 분석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해운항고 운수발전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 가격대가 최근 폭락 이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절반 이상을 회복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눌림목을 주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8 위안을 상방 돌파할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가능하다. 즉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격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이제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실적이 있는 기업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으로도 보유할 만하다 하겠고요. 주봉을 보면 전체적인 추세를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보다 2010년에 비해서도 상당한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조정이 한 두 차례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은 유배되지 않았다는 거, 구름대 주봉상의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유배되지 않고 정배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가격 제시해드리면 일단 진입가는 28위안 정도 선에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40위안 정도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좀 장기 보유도 가능한 종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 성장성이나 해외 직구 테마의 지속적인 이슈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24위안 정도로 좀 짧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해외 직구족들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의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오늘 중해운항공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광군제도 상당히 폭발적인 소비가 있었습니다. 연말 이제 돌아오죠. 또 여기에서의 어떤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이벤트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국제 화물 운송에서 거의 한 70%가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당분간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높은 어떤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헬로 차이나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